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날 것 그대로 각설하고 시즌2. 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할 말 없는 장성철입니다. 왜 할 말 없어요? 왜? 일이 이렇게 많은데 이슈도 쏟아지고. 이 상황에서 지금 할 말이 있으면 네. 이상하거나 멘탈이 강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장 소장님이 예전에 굉장히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네. 막 얘기했잖아요. 네네. 최근에 뭔 일이 좀 있나 봐요. 아, 그래요? 네. 의기소침? 아니 위에서 뭐 내려왔나. 야, 말 조심해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쪽에 있는 분들 다 받는 대통령 추석 선물도 못 받는 이런 저의 처지에 대해서 참 한탄스럽습니다. 선물 안 줘서 지금 삐졌어요. 그런 건가? 선물 안 주면 더 까야 선물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현 변호사님 받으셨어요? 나는 못 받죠. 아니 예전에 여당이 있을 땐 받았죠. 지금 야당한테 줄 리가 전 없잖아요. 정권에서 받으셨겠죠. 전 정권에서 받았죠. 서글픕니다. 네. 지난번 연찬회 보니까 뭐 시계도 많이 풀고 그러셨던데. 시계도 의원실마다 5개씩 줬다고. 자, 그래요. 바로 들어가 보죠. 지금 현근택 변호사가 뽑으신 이번 주 키워드 306억 더 썼다. 이거 아까 저희가 일부에서 다룬 고액인 것 같고요. 자, 장성철 소장께서는 대통령실 칼바람. 네. 이건 두 분 다 이 정부 여권 얘기네요. 야당이 할 얘기가 없어요. 왜요? 아무리 지금 봐도. 전당대회 끝나고 막 뭐 으쌰으쌰 얘기하는데요? 하는데. 할 얘기가 사실은 원래 여당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네네. 근데 장 소장님이 선점했대요. 그래서 뭐야? 나는 원래 내가 네. 여당하고 야당 해야 되는데. 현 변호사님이 다 하세요, 그럼. 하시고 저는 서브로 할게요. 네, 서브로. 네. 야, 자 들어가 보죠. 현 변호사님 어제 SBS 보도로 이제 나왔는데 네네. 지금 306억 더 썼다. 이거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306억만 더 썼겠어요. 저는 뭐 더 썼을 수 있다 보는데 그렇죠. 처음에 이게 아마 뭐 500억 안쪽 496억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나중에 최근에 보니까 한 300억 정도 더 유용했다는 거잖아요. 다른 데 예산을 유용했다는 건데 뭐 이걸로 다 될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어요. 네. 우리 사성장군 출신 김병지 의원은 네. 일주든다 이랬거든요. 네, 거기에는 뭐가 들어갔냐면 결국은 국방부 건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국방부는 합참으로 들어가고 합참이 나중에 저기로 가야 되거든요. 남태령으로. 그렇죠. 합참 옮길 때 막 처음에는 얼마 안 된다 그러다가 1200억 그러다가 최근에 뭐 공관까지 이전하면 3500억 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더 들지. 거기 또 무슨 미군 호텔도 하나 있어요. 그 호텔도 사실은 우리 때문에 옮겨줘야 되면 그 호텔 이전돼도 한 3천억 든다는 거예요. 네. 거기 사이버 사령부도 옮겨야 되고 지금 이제 임시로 다 막 집어넣었잖아요. 네, 여기저기 집어넣었는데 네. 이게 사실은 임시 체제가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딘가로 다 가야 되는데 그 국방부 큰 건물을 다 밀어냈으니 이거 앞으로 이제 더 들어가겠죠 계속. 네네. 근데 어떻게든 뭐 돈을 줄이려고 하겠죠. 돈 얼마 안 들었다 하려고. 그래도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린 거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천문학적인 이익과 혜택과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소리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목소리 자신이 없고 현 변호사님 그냥 웃지요.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그럴 만한가라고 평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처음부터. 왜냐하면 뭐 대통령실 옮기는 게 그런 간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뭐 처음에 원래 글로 간다도 얘기 안 했잖아요. 광화문 간다 그랬으면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국방부도 있습니다 했겠죠. 근데 일단은 결정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게 다 해결하려니까 잘 안 되죠. 그 당시에도 뭐 아시겠지만 뭐 지하에 벙커 있냐 없냐 얘기했는데 지금도 보면 이제 관저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헬기장이 있느냐 없느냐. 네네네. 관저에는 또 옛날 대통령 관저 같은 경우는 다 지하로 다 연결돼 있고 이렇게 한데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뭐 어떻게 밑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헬기도 없고 헬기장 그냥 공터에 한다는데 헬기가 아무데나 막 내리고 그러면 아주 위급할 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러다가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피해 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원래 딱 이격거리 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어디로 피할 데도 없고 그래서 다 지하 벙커 만들어 놓는 건데 그 예전에 그 외교부 장관 공관에 뭐 지하 벙커가 있겠습니까? 참 어찌 보면 참 안 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면 이제 뉴스 보도에는 이제 전용 306억이 더 전용됐다. 아까 현 변호사님 유용 이렇게 또 표현을 쓰셨는데 자 전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쨌든 이게 관저에만 306억이 더 들어갔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미노 현상이 쭉 이어지면 더 많은 예산이 들 것이다. 이거 장 소장님도 끄떡끄떡 하셨는데. 이게 관저가 아니고 청와대 이전에. 대통령실이에요. 대통령실 이전에. 그렇죠. 관저는 안 해요. 25억 정도. 관저는 한남동 관저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실 이전에 대통령실 맞습니다. 이전.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느냐 하고 이제 국민들은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런 보도를 보니까 애초에 예산 산정이 너무 그럼 잘못됐다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그 온라인상에서 호화 관저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난무하던데 장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25억 가지고 어떻게 리모델링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호화 관절하고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도 들고 일설의 보도에 의하면은 뭐 화장실 변기가 2천만 원짜리다라는 건데 그것도 뭐 확인된 사항도 아니고 이것은 국정감사 때 민주당에서 대통령실로부터 자세하게 좀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래야 이제 국민들이 정확한 사실을 알지 떠돌아다니는 얘기만 갖고 비판하고 방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할 말이 없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 뭐 국회 정기국회 시작됐고 이전에 이미 뭐 운영위에서도 이 이야기들이 다뤄지고 있으니까 좀 국회에서 이 CCBB 네, 어느 관련 자료 정도. 다 내놓게 되거든요. 그렇죠. 국회는 그거 보고 판단해요. 이게 아마 이제 비용이 대통령실 이전하고 그 관제 비용 다 합쳐서 나온 거예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함돼 있는 거죠. 그렇죠. 관제 비용이 얼마냐는 이제 아직 구분이 안 되는 거라 이제 전체에 포함된 비용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렇죠. 결국은 대통령실 이전 전체에 496억을 처음에 배정받았는데 그렇죠. 예비 306억이 추가됐다. 근데 이제 한남동 관전은 25억 내외의 공사비가 든다. 자, 이거 뭐 만들어져 봐야 알지. 지금 한남동 관저도 곧 입주한다 했는데 이제 9월 입주 예정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전용 예산에 보니까 뭐 의경들 급식비 11억도 전용했다 그랬는데 이게 왜 문제냐면 네. 그 대통령실 이전했을 때 이제 거기 경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의경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경호부대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어디 뭐 숙소도 제대로 없고 쉴 데도 없고 뭐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네. 급하게 하다 보니까 네네. 그때 막 언론에 나왔잖아요. 네, 막 맞아요. 옷도 막 그냥 어디 걸려 있고 쉴 데도 없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젊은 분들이잖아요. 의경분들이 먹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젊은 분들이 군대 대신 가시는 분들이. 군대 급식 얘기 네. 간혹 또 근데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다른 예산은 모르겠어요. 이런 건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 뭐 먹는 비용 전용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알았어요. 저 프레임 가져올 줄 알았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프레임이다. 이거 대통령실 이전할 때도 네. 그분들 너무 홀대한다.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막 앉아서 자기도 하고 막 이런 걸 봤는데 그건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닌 것 같다. 소장님 그만하죠. 반론은 이제 없어요? 뭐더 네? 할 얘기 없는데. 오늘은 전혀 반론이 없어요. 아니 아까 할 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할 말이 없다. 계속 컨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할 네. 수 있죠. 의경 대체 지원 비용입니다. 아직까지 뭐 완전히 깎은 것도 아니고 더 의경이 투입될 상황을 가정을 해서 이거를 급식비를 놓은 건데 예비비처럼 잡아놓은 건데. 근데 뭐 대체가 뭐 그만큼 안 되니까 네네. 그냥 급식비에서 좀 뺀 거다. 그러니까 의경을 한 1,000명 정도 네. 경비로 하려고 그랬는데 500명만 했다. 그래서 나머지 500명 분의 급식비는 뺀 거다. 이런 식의 해명은 가능하겠지만 예. 이것도 제 뇌피셜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은 어쨌든 쓴 쪽에서 네. 알려줘야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아요. 뭐냐면 정확히 해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현 변호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공격이 들어오면 아니 의경들 밥값 뺏어가지고 관절을 고쳤어? 대통령실 이전했어? 이러면 국민들 화나잖아요. 네네네. 그게 아닙니다라고 정확한 정보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아니 비용 만약에 숫자를 줄이면 예. 돼지고기 먹일 거 소고기 먹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나오니까 그거를 예산이 알고 뭐 그대로면 아 그럼요. 오히려 또 하면은 더 먹여야지. 그렇게 그거를 생각할 수도 있긴 있네요. 그럼요, 당연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왜 의경만 소고기 주냐, 네네. 순경은 왜 소고기 안 주냐. 아. 그렇게 나오면은 또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정확한 사실을 네. 대통령실에서 공개하세요. 정보를 이런 것들은. 공개하고 네, 공개하세요. 정확한 팩트를 놓고 다투는 것이 그럼요. 필요하다. 투명하게 하시면 오히려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프레임에 더 걸릴 수가 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논쟁이 됐어요. 자, 의경의 밥을 뭐 뺏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정보 공개가 중요합니다. 자, 윤 대통령 장모와 김건희 여사 등이 관련된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취임식에 특별 초청을 받아서 참석했다. 이게 취임식 초청 명단이 계속 시끌시끌 논란인데 장 소장님 이거 좀 정리해 주세요. 아니 피디님 저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왜 나 불렀어요? 왜? 오늘 안 나온다 그러셨어요? 네. 아, 그렇게까지? 배 아파가지고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배가 아플 예정이셨군요. 현 변호사님이 얘기하세요. 현 변호사님 어떻게 돼? 이게 뭐 생각하십니까? 사건은 아시잖아요. 공흥지구의 이제 장모. 이거 대선 예전에 과정에서 아파트를 많이 보도됐죠. 그렇죠. 아파트를 지은 게 특혜 아니냐. 뭐 농지법 위반 아니냐 이 얘기했는데 죄송합니다. 그 당시 네. 뭐 압수수색도 하고 그랬어요. 예. 근데 수사가 어느 관할이냐면 경기 남부청 반부패 수사대. 이분이 경위가 이제 계급이 경인데 경위 정도면 이제 수사 팀장이나 실무하시는 분이에요. 네. 실무를 하시는 분인데 하필이면 이분이 이제 초청 받아서 갔다는 거예요. 공문이 내려와서. 처음에는 뭐 청룡봉사상 4명 청룡봉사상에서 갔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안 갔어요. 본인만 가고.
그럼 이상하잖아요. 네. 하필이면 수사 받는 분이 근데 처음이 아니잖아요. 도이치모터스 그 회장 아들도 갔죠. 그다음에 뭐 보수 유튜버도 있었죠.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초청자 명단이 결국은 제시하라 이러는데 이상민 장관이 나와서 없다 이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 대통령 기록물인데 입법 위반이에요. 뭐 이런 네. 얘기 나오니까 그게 실무자가 실수다. 뭐 네. 공무원 하는데 있다 이렇게 말을 바꾸잖아요. 하필이면 실무자 실수래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명단은 결국 나오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예,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없으면 위반이 되는데. 아니 언론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재 계속 하나씩 나오는 거잖아요. 네. 계속 나오는 건데 그냥 이럴 바에는 그냥 국회 공개하고 그냥 뭐 누가 초청했다 해버리는 게 나아요. 계속 나올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이런 분들 이해관계 있는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까네요. 네. 최총한 거 보면 그러면 하나 나올 때마다 이 얘기가 이슈가 돼요. 한 번에 그냥 다 털어버리면 네네네. 그냥 뭐 한 일주일 욕 먹고 마는데 그리고 한 건 나오면 욕 먹고 한 건 나오면 또 욕 먹고. 계속 먹는 거죠. 이거 이전에 뭐 살라미 전술이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장소장님 지금 제가 뭐 유튜브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청취자분들이 응원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를요? 힘을 내세요. 네. 말씀을 좀 하세요. 입을 여시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출 필요는 없어요. 감추면은 더 이상하다고 국민들과 야당과 언론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대통령실과 경찰과 검찰이 작아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그 명분을 갖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신 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 그것을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요.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했다라고 국민께 사죄하고요. 법적 처벌 받을 거 있으면 뭐 대통령 가족이라도 처벌받는 게 민주사회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더 나쁜 거는 어쨌든 감추고 잘못된 해명하고 해명이 계속 바뀌고 이런 것들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개편이 되고 있잖아요. 좀 새롭게 유능한 참모들이 들어가서 이런 문제는 감춰봤자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털건 털고 가자. 인정할 건 인정하자. 이런 태도와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네네. 말씀드립니다. 저는 근데 쉽게 공개 못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왜요? 지난번에도 한겨레 보도에 나왔었잖아요. 그 장고증명서 위조했던 공범이 여사 추천으로 왔었다고. 네네네. 그래서 보도가 나면서 이게 또 커진 건데 그럼 이런 분들이 제가 보기에 한둘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관련된 분들이 많잖아요. 사건이. 물론 뭐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다른 뭐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뭐 활동했던 사람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문제가 됐던 분들이 쭉쭉 나올 텐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감당 못하죠. 감당 못한다. 그래서 공개 안 할 것이다. 공개하는 게 옳다. 공개 안 하는 것은 우리도 우리 스스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잘못했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냥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네. 공개하지 왜 안 할까요? 자, 그럼 뭐 비슷한 문제인데 또 다를 수 있어요. 하나 여쭤볼게요. 예, 최근에 김건희 여사의 뭐 해외 순방대 장신구 착용했던 장신구 관련 논란입니다. 지인에게 빌렸다. 세 점 중에 2점은 한 점은 소상공인에게 구매했다. 이런 얘기로 해명이 됐는데, 자 이게 이제 국회 공방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공격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그렇다면 김정숙 여사의 의상과 액세서리 비용, 장신구 비용도 더 분명하게 밝혀라. 근데 이제 지난 정부 때는 민주당이 여당일 때 이 김정숙 여사에 대한 이런 뭐 옷값 공개 과한 공세다 했었는데 지금 벌어지는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죠. 연찬회에서. 더 이상 우리 문재인 정권 탓, 민주당 탓 하지 말자. 전임 정권 탓하지 말자고 했는데 조은희 의원은 그 얘기를 안 듣는 것 같습니다. 이건 징계 사유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김정숙 여사 의상, 액세서리 비용, 장신구 비용 밝힐 수 있으면 또 밝히는 게 맞죠. 네네. 그런데 우리 잘못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전임 정권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이제는 국민들이 좀 식상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밝힐 것은 밝힐죠.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참모진들이 상당히 무능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해명은요. 말이 바뀌면 안 돼요. 처음부터 정확한 사실을 통해서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면 되는데 제가 보기엔 김건희 여사한테 정확하게 확인도 하지 않고 공보단 쪽에서 대변인실 쪽에서 이런 것들을 그냥 빌렸다고 합시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야당에서 이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빌렸다고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해명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해야죠. 그냥
김건희 여사한테 물어보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정확히 사실을 파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사실대로 해명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꾸 감추거나 해명이 달라지거나 이것은 더 안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대로 하면은 게 제일 간단하고 좋아요. 네네. 사실대로 만약에 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뇌피셜이에요 아무튼. 예예.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그때 막 언론에 보도보면 가격이 막 나왔잖아요. 워낙 이거 고가더라고요. 몇천만 원이다. 저는 이런 거 우리 부인한테 못 사줘서 되게 죄송한데 아무튼 뭐 이게 금액들이 다 나왔잖아요. 그 대략. 대한민국 남편 99%가 죄송하죠. 그러니까 그래요? 그때 사주는 분들도 있다 그래가지고. 네. 근데 아무튼 뭐 고가인 게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500만 원 이상은 재산 등록을 해야 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빠졌잖아요. 근데 이게 한두 푼이 모르겠는데 재산 이 정도 빠지면 문제 되거든요. 네. 이건 대통령이 재산을 등록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빌렸다라고 얘기했는데 당시에 뭐 대통령실은 아니라 했는데 처음에는 전용기관한테 뭐 현지에서 빌렸다 이랬는데 네네. 나중에 아니다 국내에서 2개 빌리고 하나 샀다 이러면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빌렸냐 당장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언제 빌렸냐 언제 누구한테 빌렸냐 그러니까. 얘기해야 되는 거고 해명이. 만약에 뭐 소상공인한테 샀다 그러면 얼마에 샀냐 영수증이 네, 나와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근데 또 그 후에 또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전에도 하고 다녔다. 예. 그럼 그 전부터 빌렸냐? 아하. 그럼 연고의 빌린 거냐? 예. 뭐 공짜로 빌렸냐? 이런 얘기를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게 네. 클리어한 거는 차라리 그냥 재산 정정 신고할 수 있거든요. 약간 네. 뭐 과태료 같은 거 나올 수도 있고 그냥 내 건데 빠뜨렸다. 처음 해봐서 맞거든요. 이분 어쨌든 재산 등록을 처음 한 거니까 부동산이나 뭐 자동차 이런 것만 할 줄 알았지 뭐 동산이라든 이런 건 잘 몰랐다. 그냥 네. 만약에 누락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이걸 자꾸 뭐 빌렸다 뭐 이렇게 자꾸 하려 그러면 끝이 안 나요. 네. 김정숙 여사의 의상 비용이라든지 액세서리 비용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막 밝히라라고 했을 때 비용 밝히라고 했을 때 민주당은 언급을 안 하거나 뭉개거나 그냥 왜 그런 거 가지고 문제 삼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실망을 한 거였죠. 그것을 그대로 윤석열 정권에서 닮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문제 제기를 해서 문제가 되면은 그대로 밝혀서 사과하고 문제가 안 된다면 더 투명하게 밝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너희들도 잘못했는데 왜 우리한테만 그래. 그런 식의 반응은 좋지 않다. 정권 교체를 원했던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행동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고 또 이런 거 가지고 또 민주당에서 그렇게 또 하는 거는 좀 민주당이 그래요. 무슨 어디 무슨 뭐 모르겠어요. 명품 뭐 얼마 막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그 뭐 브로치 이런 것도 나중에 보니까 뭐 어디 남대문에 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2억짜리 막 이랬는데. 뭐 2만 원이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면 돼요. 이게 어디에 사고 뭐 누가 제작했다든 예를 들어 그 당시 기록 나왔잖아요. 그 제작하신 분이 내가 그거 해서 줬다 나왔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빌려준 분이 그거 내가 빌려줬다. 그리고 만약에 소상공인 어디에 샀다 그러면 그 내가 팔았다든지 아니면 영수증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럼 클리어 되는 거예요. 아니, 재산 신고 안 한 것도 잘못이고 그런 거를 딱 보고 있다가 국회에서 문제 제기한 민주당 보좌진들의 능력도 칭찬을 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팔찌 가지고 그렇게 뭐 며칠 동안 얘기하고 그럴 건 아니잖아요. 자, 이제 이 코너 각설하고의 취지는 이제 여야 이슈를 균형 잡아 다루는 건데 오늘 장 소장님께서 뽑아오신 이 주제가 대통령실 칼바람, 대통령실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쪽 이슈인데 그런데 요새 이 장 소장님이 땡벌 논평으로 장안의 화제다. 넋을 났어요. 이거 뭐예요?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그러니까 비판하기가 지쳤다. 평론하기가 지쳤다. 나는 지친 땡벌이다. 왜냐? 네. 비판을 하고 평론을 해도 듣지를 않는다. 네네. 고쳐지질 않는다. 무력감이 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땡벌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네. 무력감이 듭니다. 아니 전 기운이 없습니다. 저는 잘못 이해를 해서 되게 신나시나 보다. 왜요? 대기실에서 무반주로 땡벌을 부를 수 있다 그러셔가지고 굉장히 흥이 나시나 보다 그랬더니 반대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보수파 쪽에서 계속 정치를 해왔었고 그쪽에 몸을 담았던 사람인데 저는 비판을 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러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력을 잡으면 사람들은 변하고 본인의 권력을 확대하고 행사하기 위해서만 몰두하는구나. 당과 보수 진영과 국민을 위해서는 정치를 하지 않는구나. 정권 교체해도 변하지가 않는구나. 그러한 무력감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옳은 평론을 하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응원을 해주세요. 그런데 저는 옳은 평론한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저를 원래 싫어하고 왜냐하면 저는 이재명을
당대표와 민주당에서 비판을 하니까 네. 그리고 보수 우파 쪽에 있는 지지자분들은 너는 왜 외부 총질하냐. 네. 당원도 아닌 게. 아. 그러니까 저는 양쪽에서 욕을 얻어먹고 있죠. 자, 욕먹는 건 뭐 어려운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좀 나아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모습들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좀 네. 이제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그렇게 지쳤어요. 땡벌인데. 아니 지금 내가 했던 마라톤으로 치면 지금 5km도 안 가는데 지금. 네. 100여일 지났고요. 네. 1700여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데 네. 요건 여쭤볼게요. 대통령실 칼바람을 들고 오셨으니까 네. 추석 전에 네. 대통령실 내부에 이제 인사를 좀 쇄신하겠다. 많이 이런 작업이 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고강도로 많이. 네. 그런데 이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동안 윤핵관 이렇게 뭉뚱그려 얘기했던 게 네. 아니다. 이 안에 잘 보면 장라인도 있고 권라인도 있고 또 다른 라인도 있다. 그래서 좀 분화되고 있다. 어찌 보면 이게 권핵관, 네. 장핵관 뭐 이렇게 좀 나눠야 한다. 어느 라인이 정무 라인은 뭐 어느 쪽 네, 라인인데 네. 지금 칼을 맞고 있다더라. 네. 이걸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 내부는. 대통령을 따르고 있는 국민의힘의 관계자들을 통칭해서 윤핵관, 윤석열 핵심 관계자들 네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핵심 관계자의 양대 거두가 한 명은 권성동 원내대표 네. 겸 비대위원장 네. 직무대행, 네네. 한 분은 장제원 의원인데 대통령실에서 현재 보이는 분위기, 움직임, 대통령실의 개편 여러 가지 나오는 정보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분들과도 멀리하겠다. 대통령께서 윤핵관과 함께 앞으로 정치를 해 나가지 않을 생각인 것 같다. 네네. 그런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아, 그래요. 그것이 결국에는 대통령실의 인적 개편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고 네. 장제원, 권성동 의원의 라인을 통해서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비서관들과 행정관들이 이미 많이 나갔고 네. 또 추석 전에는 대략 많게는 80명까지도 네네. 정리될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서 윤석열 대통령 직할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네네.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정치 신인 사실은 이제 대선에서 네. 결국 승리해서 네. 대통령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만 이게 대선 도전 선언하기 뭐 전후 검찰총장 그만두고 정치 입문 1년여잖아요. 그리고 바로 대통령인데 그럼 지금 정치권 라인들을 배제하면 말씀하신 새로운 자리를 채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또 검라인으로 채워지나 검찰 출신들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되던데 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첩보가 그렇죠. 좀 있으세요? 뭐 저야 첩보 있겠습니까? 우리 장 소장님의 첩보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 흘러가는 걸 보면 예전에 정치인들이 보면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예를 들어서 뭐 친이를 쳐내면 친박이 있다든지 뭔가 이제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치권에는 대안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네네. 들어서 물론 뭐 공천을 바라보기 때문에 초재선 의원들이 붙어 있지만 이분들이 뭐 핵관이라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예, 개인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물론 대통령실은 뭐 인사, 총무, 공직기강 다 이제 검찰 출신이 잡고 있으니까 네네. 이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은 하나도 내치지 않고 그분들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정무라든지 아니면 뭐 시민사회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정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무슨 장제원 라인 이런 거보다는 이제 국민의당 사람들 여의도 정치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는 사람들은 정치랑 관계없는 사람들이고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지 않아도 뭐 정치 잘 모른다.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깊다. 뭐 안 믿는다, 못 믿는다는 얘기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새롭게 뭐 당을 만들 건지 아니면 다른 누구와 이제 손을 잡을 건지 네네. 그런 게 저는 참 궁금해요. 의아하고. 왜냐하면 지금 뭐 장제원이라는 게 단순히 장제원 의원 한 분이 아니잖아요. 네네. 예전에 어쨌든 뭐 선진연대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명박, 친이명박계 이런 분들을 볼 수 있는데 뭐 사면도 안 시켜줬죠. 우리 뭐 또 김무성 뭐 시켜준다 그래서 또 안 시켜주고 그다음에 지금 그 비서관급들이 어찌 보면 다 정치하던 분들인데 다 쳐내고 이러면 그분들이 지금이야 대통령 임기 초니까 그렇지만 다 돌아서겠죠. 네네. 부글부글 할 거예요. 가장 안 좋은 모습이 뭐냐면 원래 조직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책임자가 책임지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 밑에 부하들은 건들지 마세요. 놔두세요. 네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네. 완전히 반대예요 지금. 위에 수석급들은 다 그대로 있고 밑에 비서관 행정관들만 건드는 거 아니에요. 이럼 네. 나가라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근데 권한 행사나 이걸 누가 해요? 책임자가 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시민사회 수석하면 수석이 원래 책임지고 나머지 네. 비서관 행정관이 그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들어온 경로가 다 이래. 그러니까 니들 나가. 밑에 사람 보고. 그러니까 책임을 밑에 사람에 전가하는 게 그런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우리는 그냥 시킨 대로 한 건데 왜 우리만 나가라 그래. 네. 나중에 다 적으로 돌아서요. 그분들도 다 어디 뭐 다 정치 10년 20년 하신 분들인데 가장 안 좋은 모습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각설하고 시즌2 여기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현근택 변호사였습니다. 소장님 힘을 내세요. 힘내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 지금 우리 청취자 문자 보시면요. 1558님. 장 소장님, 저는 민주당 지지자인데 소장님 정말 좋아해요.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자, 6658님. 장 소장님 매력에 점점 빠져들어 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뭐 985, 3660님 등 정말 많은 분들이 힘내라 지금 응원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힘내가지고 민주당 비판 많이 하겠습니다. 자, 원래 올바른 평론은 외롭습니다. 저도 알지요. 네.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